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5일이죠. 오늘 두 번째 내용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지수는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들이 등락이 굉장히 엇갈려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올랐다 빠지는 것들도 있고, 근데 보시면 올랐다 밀리는 것들 중에 또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개인들이 관심이 없던 것들 쪽에서 수급이 붙고 급등이 나와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언론에 많이 나오고 개인들이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에서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이제 그게 보통 핵심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지, 그죠? 삼성전자 뭐 10만 원 가냐 마냐 이야기 많았을 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주위 분들 아니면 뭐 당사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9만 5천 원에 샀는데요, 95층인데요, 전 90층인데요, 85층인데요. 근데 저는 86층인데요. 근데 이게 되게 딜레마가 8만 6천 원에 만약에 50% 샀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할까? 본전 온다고 팔까? 참 좀 그죠? 물음표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사람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8만 6천 원? 기다려서 본전 됐어. 어떻게 팔지? 아니면 이제 안 갔으니까 좀 갈려나? 이미 이제 안 갔으니까 갈려나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 또 다시 밀려. 그럼 골 때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언론에 많이 나와서 급등을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볼 확률은 극히 드물다, 일부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거, 아직 시작 안 한 것 쪽에서 고르시는 게 좋아.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뭔가 필요하지. 타이밍이 좀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예.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있고 빠지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저점 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 저점 매수, 그죠? 저는 추격 말고요, 밑에서 있는 거 조금 바닥 잡는 거 잡고 싶은데 어떤 거를 이제 보면 좋을까요? 하나 좀 팁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거래량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거래량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라는 건 너무 큰 재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대선 안 끝났으면 대선 관련주가 뭐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종목을 보고 기본적으로 그 종목이 뭐 하는 건지는 알아야지. 얘가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실적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IPO 수혜주인 건지, 그죠? 아니면 뭐 신개발, 그러니까 신사업 기대감인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정부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그 관련돼서 움직이는 건지, 뭐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료가 끝나지 않았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아니면 기간이 끝났어,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봐봐요. 자, 토스뱅크 1800만 명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났어요. 근데 허가가 나게 되면 뭐 될 가능성, 또 상장 이슈도 있고,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기대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봐봐. 토스뱅크 최대 주주는 지분 34%를 보유한 비바리 퍼블리카라고 하는 주식 회사거든. 야, 근데 대표가 여기 8이에요. 나이도 어려. 40살이야 이제. 야, 근데 이제 2029년 영업이익이 1100억이에요 보니까. 서울대 치의과 나왔대. 치의과 나오다가 이거 영 딴판,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라도 좀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은행이랑 하나투자증권이 여러분들 지분을 갖고 있어요. 10% 갖고 있다고. 하나투자증권이 얼마 전에 급등했죠. 뭐 때문에? 두나무 상장 이슈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랜드 월드 있죠. 여러분들 상장기업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하나금융주가 이것 때문에 막 급등하고 있어? 아니겠죠. 왜? 시총이 너무 크잖아. 그러면 하나투자증권이랑 이랜드 월드. 그 이랜드 월드는 뭔데? 이월드 여러분들. 이랜드, 이월드 요 두 개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또 보시면 뭐예요? 한국 스탠더드 차타드, 웰컴주와 출근행, 한국전자인증 보이세요?
한국전자인증. 그러면 딱 크게 보면 세 개가 또 압축이 돼.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파생이 돼 있지 안 될지는 더 봐야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계약 관계도 있을 거고, 토스랑 또 어디랑 뭐 계약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이제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테마주 생성 원리 자체가 그래요. 한 테마에 엮이다가 다른 것들로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경협주였던 뭐 화성밸브 같은 경우, 경협주였던 화성밸브가 다른 걸로 엮이더니 급등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옛날에는 어떤 테마였는데 이제는 뭐 윤석열 테마, 아니면 뭐 이재명 테마 이렇게도 엮이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때문에 올라갔다 밀린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뭔가 이제 그 이슈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담으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투자증권은 세 가지예요. 두나무 상장 이슈, 그 다음 뭐예요? 방금 보여드렸지? 토스 지분 10%. 그럼 그쪽에서도 뭐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라든지 아니면 IPO 이슈 나오면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시장 급등, 증권주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약간 입지를 하거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딱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지금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요. 지금 요때 저점 찍혔죠. 그 다음에 어제 저점 찍혔지.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돼? 저점 찍혔죠. 5,100원은 어떻게 이탈이 없죠. 그죠? 종가상으로.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올라오다가 좀 줄어드네. 그죠?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가다 빠졌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힘도 지금 사실상 굉장히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할 때 지금부터 나는 추세적으로 여기까지 먹겠어라고 생각하면 이 종목 매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테니스공 있죠. 테니스공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탄성 때문에 어떻게 돼?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멈추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진짜 강하게 치고 올린 종목은 한 번 빠지면은 한 번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잡주 빼고는. 그러면 보통 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올라갔다 빠졌다가 반등 보였다가 이 반등이 약하면 다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른 거는 이 빠졌을 때 반등 사이즈도 크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3일 연속 저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탈이 없어. 그럼 이거는 뭐야? 일단 지금부터 뭐 1차적으로 입질하자라는 거죠. 예. 왜? 적어도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설령 내가 물려도 그래 나는 여기서 한 10% 살게요. 20% 30% 살 생각으로. 그럼 그때 나머지 물량 만약 반등 없이 밀리면 그때는 밀렸을 때 더 사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상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항상 급등 나왔다가 밀리면 21선까지 그래서 열어놔야 돼요. 급등주는 항상. 그래서 21선까지 안 밀리면 그 전에 바닥 잡는지 봐야 되는 거고, 21선까지 밀리면 그때 한번 다이렉트로 빠졌을 때는 우리가 단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건 21선까지 안 밀려. 약한 건 이걸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테마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냐 없냐. 대선 관련주를 올라갔다 빠졌는데 대선 끝났는데 대선 관련주랍시고 올라가서 밀리는 걸 대선 끝났는데도 차트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1선 그냥 무조건 그냥 21선이 지지선이니까 들어가서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재료는 여러분들 뭐 IPO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스 아직 허가 안 떨어졌어. 근데 이게 악재가 아니라 허가 날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게 뭔데? 결국에는 사용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치? K는 되고 카카오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니네들이 요구하는 거 다 했는데 왜 안 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죠?
아니면 누군가 또 그 토스 지분을 또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인수됐는데 인수 가격이 많이 높아. 그러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 또 뭐 부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났어? 뭐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있네? 괜찮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많이 밀렸네? 밀렸으니까 일단 여기서 기대감이 한 번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한 번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지. 왜? 주식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아예 손실을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크게 못 먹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가는데 파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뭐야? 올라갔다 팔았는데 더 가는 경우 있죠. 올라가는데 팔아. 그 뭐야? 수익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밀려서 만약 손절 안 했는데 더 빠지는 경우 있지. 왜 그래? 내 돈이니까 이거를 손절 못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미련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매매가 잘 돼요. 사실상. 왜?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니거든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일단 1차적으로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슈가 뭔데? 근데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3일 연속 같은 자리 지지했네? 그러면 다시 어디? 5일선 내지는 강하면 그 이상. 그 짧으면 오늘 고점 5,800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더 많으면 어디 6,500원 7,000원까지 열려있다. 그 다음에 어제보다 오늘 거래가 좀 줄었죠? 근데 십자죠? 눌렸을 때는 딱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리스크 요인이 전혀 없느냐? 리스크 요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많이 올랐다라는 거지. 많이 올랐던 종목이니까 시장에 만약에 매물이 더 나오게 되면 더 빠질 수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게 경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의 표현은 결국 한 번 더 빠질 거 대비하고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자신감. 그러고 나서 진짜 그 말대로 올라갔어.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어떤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자인증 보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이거. 뭐 박스잖아, 그죠? 근데 박스가 엄청 길어 이거. 비바리 이거 발음도 어려. 비바리 퍼블리카. 비바리 퍼블리카. 머릿속이 이상하게 잘 안 외워진다 이건. 비바리 퍼블리카가 얘네 지분 5% 갖고 있어요. 5%. 비바리 퍼블리카. 잘 외워지지도 않네. 지분 5% 갖고 있습니다. 그 다트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트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박스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박스 길이가 길수록 뭐 상승할 때 레벨업이 더 화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인증은 기본적으로 인증 회사긴 한데 지금 이제 뭐 클라우드니 아니면은 요런 어떤 보안 쪽도 기본적으로 인증이면 보안 쪽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 있고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좋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니까 뭐 종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는데 뭐 생체 인식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자꾸 이게 용어 설명이 그 용어 생각이 잘 안 나. IoT,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뭐 이런 것들인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기관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오늘도 지금 올라갔다 밀렸는데 십자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에서 차트를 보실 거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이잖아. 근데 이 박스권 안에 뭐가 작은 박스가 있는 모양이야 이게. 그러면 얘는 명확하지. 뭐가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내가 50% 먹을 가능성이 있고 손절을 만약에 15%에 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 하락보다 상승이 더 높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맞잖아.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최근에는 어디 요 자리가 이탈이 없어. 그러니까 6,800원짜리 안 깨면 얘는 어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돌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박스권을 한 번에 뚫을지 아닐지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한 번에 돌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중간에 호가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자, 어찌됐건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매집하기 좋은 종목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은 흐름을 보고 매집을 하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하고 눌릴 때 저점 잡힌 거 보고 들어가는 거고, 테니스 공 이해하시라 그랬어. 던졌다가 빠졌다가 통통통통. 근데 한번 퉁 올라올 때가 크게 올라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짧으면 5,800원, 그 다음에 길면 7,000원 라인까지도 열려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성엔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소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 또 전략 종목에 들어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고, 주성엔지도. 근데 요거는 다소 좀 어려우니까 요거 좀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차트만 볼 건지 재료를 보고 나서 차트를 볼 건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감이 달라질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재료를 보고 나서 차트를 설명해 준 그런 부분인 건데, 요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박스가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어찌 보면은 요 박스까지는 이탈을 한 게 아니지. 그러면 그 얘는 뭐 박스가 크게 큰 추세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큰 박스가 작은 박스가 이탈하면서 적정까지 내려온 건데, 얘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 얘도 지금 명확하지. 뭐가? 내가 매매해야 되는 자리가. 근데 지금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흐름이 좋죠. 그지? MACC 2차전지. 캡 컨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컵패시터, 슈퍼 컵패시터.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보시면 돼요. 뭐 자동차 기어박스, 블랙박스 사용된 커패시터라는 그 어떤 소재예요. IT 제품의 소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PCB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앞으로 쓰임새가 늘어날 거고, 매출액 성장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2차전지나 지금 신재생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면 얘도 지금 부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을 어떻게 다지고 있죠. 얘는 지금 뭐야? 저점 깨지면 그러면 손절이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지금 같은 흐름 보일 때 1차 들어가는 거고, 위로 틀 때 여러분들 뭐 불타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안전한 거야, 사실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빠질 때 사는 것보다 이런 자리에서. 왜? 큰 박스가 이탈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큰 박스가 지지기를 받는 게 쉽진 않거든요. 무슨 이제 재료가 있거나 흐름이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보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 기본적 분석 무시하고 차트만 봤을 때는 항상 박스를 그릴 때는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박스권은 무조건 이탈하면 급락이고 올라가면 급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중을 실어요. 50%막 100% 신는다고. 근데 그러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밑으로 빠져버리면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근 안정적으로 지지됐네. 최근에 2차전지 신재생 잘 가는데 담아보자. 그럼 1차적으로 매수하고 나머지 5만원 넘어갈 때 2차 매수해요. 추세를 보실 거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저는 그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쫄려서 43,000원에 샀는데 5만원 가면은 10% 이상 수익이잖아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제대로 추세라는 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지 라인이었던 자리가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항 뚫릴 때 나머지 물량 갖고 그때 이제 더 그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움직이면 좋은데, 이 작업이 며칠, 몇 달,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들이 저점을 좀 잡아가는 시그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차트만뿐만 아니라 업종도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다.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들, 삼원강제 같은 게 있지. 봐봐, 딱 저항에 걸리죠. 근데 저항에 걸리는데 안 빠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좋은 차트예요, 사실은. 근데 얘는 삼원강제 뭔데? 자동차인데 어떻게 돼 있어? 자동차 아직 안 가잖아, 현기차, 그죠? 수출이 잘 된다는데 안 가. 실적 좋아진다는데 안 가. 경기 개선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여러분. 차 많이 바꾸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횡보지. 근데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내 포트에 자동차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자리가 이제 뚫리면 급등인 거지, 이 자리가. 그럼 얘는 언제 뚫리나요? 자동차 갈 때 뚫리겠지. 그럼 자동차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밑으로만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자격 종목 등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